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진짜 급발진이 걸려버려 수출 대박을 연속으로 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기 좀 많이 팔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종의 사건이자 커다란 변화의 시작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크게 놀라기도 또 우려도 하면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작년에도 이미 무려 8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이 무슨 우리 동네 고등학교 일진들 쌈장 순위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몇 개월 만에 한 단계씩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조 원어치는 한 방에 수출하는 어마무시한 셀링 파워 정도는 보여줘야만 간신히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방에 최신형 전차 1000대에다 자주포 648대 거기다가 경전투기를 거의 50대나 팔아야 맞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건 미국도 예전에 사우디에게 판매한 것 외에는 무슨 어디 큰 전쟁 터져서 급하게 모든 무기를 진짜 닥치는 대로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 계약으로는 절대로 이 정도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핵항모가 대당 약 7조 원 하니까 이건 누가 그런 미국산 최신형 핵항모를 3대나 쿨하게 쇼핑해버린 사이즈에다 이걸 자동차에 비교하자면 그 비싸다는 벤츠의 S클래스가 대당 2억 원 정도 하니까 그걸 한 방에 10만 대나 판매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서 S클래스가 3번째로 많이 팔린다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팔리는 S클래스 전체 대수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 13,000대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8년치 판매량이고, 또 그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가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박을 치면서 1분기에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게 약 14조 원입니다. 따라서 단일 계약으로 20조 원어치의 무언가를 팔았다는 것은 꼭 그게 무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보아도 좀처럼 목격하기 힘든 살벌한 수준의 세일즈를 해낸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얼마 전 그런 엄청나게 멋진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 뭐 스마트폰이다, 반도체다, 또 선박이다. 게다가 이번에 또 현대차가 전 세계 판매량 무려 3위까지 한 것까지 해서 물건 기가 막히게 만들고 또 세일즈도 끝내주게 잘하는 나라인 줄은 다들 알았지만 이제는 무기까지 막 미국과 러시아를 넘볼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말 그대로 급발진을 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들 우리 폴란드 수출 소식을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둘 있는데, 하나는 방파제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독일입니다. 방파제야 뭐 워낙 지은제가 너무도 많아 우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 늘 불안해하고 있는데다 또 그러면서도 거의 관음증 걸린 환자처럼 어쩔 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나라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우려가 잔뜩 섞인 시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대박 행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우리나라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자 맞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혼자 살짝 흥분을 느꼈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무기하면 독일, 또 기계하면 독일일 정도로 전 세계 최고 공업 국가로서 무려 1940년대 이미 현재 미사일들의 조상님뻘 되는 V2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이고, 영화 퓨리에서도 나왔던 괴물전차 티거를 비롯해 2차 대전 중 그들이 제작한 전차들의 성능과 전투력은 지금도 두고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무기 제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독일과 맞짱을 뜨는 것도 모자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연속으로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1930년대 이미 앞서 설명한 그런 미친 무기들을 만들 기술력을 벌써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의 기술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때에도 그놈의 탱크 한 대가 없어서 가슴에 수류탄 껴안고 밀려드는 북한 탱크 아래로 뛰어들어야 했던 그런 피눈물의 과거가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성실히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온 결과 오늘날 그런 독일과 세계 최고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라이벌이자 마수라는 이런 가슴 벅찬 멘트를 제가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부심을 넘어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화력에 미친 환자들이라면 또 독일은 분석에 미친 환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몹시 걱정이 된 독일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저께 독일의 공영방송이자 일명 독일의 소리로 불리는 DW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무기 수출을 이루어낸 것인가 라는 제목의 아주 길고도 상세한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게 그 비결을 분석하고 있는데 내용이 무척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우선 기사는 가장 먼저 지난 폴란드 수출권을 다뤘습니다. 1000대의 K2 흑표 전차에다 648대 K9 자주포 그리고 48대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한 것을 소개하며 이 모든 게 단일 계약이며 또 무려 20조 원짜리 계약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폴란드가 이번에 구입한 총 1000대의 K2 전차 가운데 무려 180대가 올해 안에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국에 있던 낡은 전차 240대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는데 그 자리를 거의 공백 없이 즉시 우리 K2 전차로 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30년 된 구화방 240대를 보내고 따끈따끈한 신형 포르쉐 타이칸 180대를 들여오게 되는 이거 진짜 신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폴란드군이 이렇게 오래된 무기들 자리를 우리나라 무기로 채우는 것은 단지 전차뿐만이 아닙니다. 참고로 FA50의 경우도 폴란드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제 미국기들을 대체하게 되는데 폴란드군에 의하면 그 미국기들은 이제 부품조차 구할 수가 없었던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독일 방송에서 분석한 어떻게 지금 한국은 이런 엄청난 무기 수출을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세부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무기 수출에 대해 엄청 적극적으로 임해왔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해외로 많이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와 다시 또 그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훌륭한 분석인데 제가 볼 땐 이 분석은 그 절반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독일 아저씨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번에 수출한 우리나라 무기들은 전부 다 내수용입니다. 우리가 따로 수출을 위해 개발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70년째 전쟁 중에 있는데다 위쪽에 있는 우리랑 똑같이 무시무시한 한국인들이 지금은 또 막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쓸 것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 또 거기다가 워낙 머리도 또 손재주도 좋다 보니 그냥 만드는 대로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두고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을 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 국방부가 앓고 있는 그 오래된 고질병, 즉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을 잘 모르고 내린 분석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기들 우리가 제일 잘 쓰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아주 많은 외국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무척 두텁다고 평하며 그들이 볼 때 한국산 무기들은 장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데다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국의 군대를 근대화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서둘러 군대의 체력과 몸집을 분리해야 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 한국산 무기들을 그냥 세트로 구입해 버림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단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문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전동 공구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그것도 브랜드가 엄청 많습니다. 보쉬도 있고 아임사, 블랙앤데커, 디월트 그리고 밀워키나 힐티 등 많은 나라에서 제작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1년에 그런 공구 한번 쓸까 말까 한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대충 가격 저렴한 것이나 아니면 누구 소개로 이런저런 다른 브랜드들의 공구들을 따로따로 구입하다 보니 지금 저희 집 공구 상자 안을 열어보면 무슨 유엔이 따로 없습니다. 상자 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컬러도 다 제각각이고 일단 중요한 게 서로 배터리나 충전기 같은 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5개의 전동 공구가 있다면 5개의 충전기와 또 5개의 전원 어댑터가 있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기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합니다. 무기 체계라는 것이 통합이 되어야만 운영하기도 또 관리하기도 용이해지고 또 그런 효율성이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야 뭐 총알부터 전투기까지 우리가 직접 다 만드니까 그런 것 못 느끼지만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하지 못해 해외에서 무기를 사와야 하는 국가들은 만약 똑똑한 책임자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면 그 나라 군대 또한 제 공구상자처럼 그냥 유엔군 돼버리는 겁니다. 폴란드만 해도 미국 전투기에다 러시아제 미국기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전차는 독일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방에 우리 한국 무기로 그들 군 장비 상당 부분의 통합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건 폴란드군의 전투력에 있어서 앞으로도 두고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글로벌 무기 영업의 제이슨 본과 같은 우리 국방부 세일즈맨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한국의 두 번째 이름이자 인생의 동반자와도 같은 단어, 바로 가성비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폴란드가 구입한 K9 자주포의 경우 대당 약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K9과 맨날 붙어 싸우는 게 바로 독일의 펜처파우스트인데 그게 대당 가격이 무려 225억 원입니다. 그게 요즘은 좀 싸져서 대략 180억 원 정도에 팔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K9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물론 솔직히 성능은 독일 펜처파우스트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 가격의 차이를 합리화시킬 만큼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펜처파우스트 10대 사는 것보다 그
그 돈으로 우리 K9 50대 사서 운용하는 게 전투력이 훨씬 더 셉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펜처 파우스트의 성능이 최고이긴 하지만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우리 K9한테 번번이 깨져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절반 이상을 우리 K9이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는 또 이번 폴란드 구매권을 예로 들며 폴란드가 구매한 FA50 한 대 가격이 대략 280억 원 정도 하는데 그것과 경쟁해야 하는 미국산 F-35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거의 1000억 원에 달한다며 그것도 F-35 그냥 베이스 모델, 전문 용어로 캡 모델, 즉 깡통 모델이 그 정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비록 F-35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성능이 필요 없는 국가들이나 또 그 엄청난 가격 외에 그걸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아주 쉽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분석한 네 번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 그건 바로 우리 고객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나라의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사후 서비스 수준입니다. 우리는 물건 팔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 고객은 반드시 감동시켜 평생 고객을 삼겠다는 빈틈없는 고객관리 철학이 기본이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판매처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이번에 폴란드에게 FA50을 판매하면서 단지 전투기만 판매한 것이 아닌 그 전투기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도 제공하고 또 정비 기술 또한 친절하게 이전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FA 전투기 비행을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라미드 위로 날아다니던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을 보면 알겠지만 그건 아주 고급 서비스입니다. 아니난 단지 그냥 침대를 구입했을 뿐인데 막 우리 집에 함께 와서 팔베개 해주고 잠들 때까지 다리 주물러주고 자장가까지 불러주는 수준의 감동 서비스로 이러니 한번 우리 국방부와 거래를 한 국가들은 그 사랑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아주 많은 비중을 할애해 우리 K2 전차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세대 전차인지 또 K9 역시 자동 장전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 무려 분당 8발이나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데다 40km 밖에 있는 적을 오차없이 때려버리는 정확도까지 갖춘 정말로 뛰어난 무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게 펜처 파우스트라는 뛰어난 자주포가 있었음에도 결국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 핀란드 그리고 인도까지 모두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디와는 다르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대국답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기사는 이런 말로 길고도 매우 훌륭하게 쓰여진 이번 분석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직면해 있었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그들의 무기 또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언제나 전시 상태에 있어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이 제조해 판매하는 무기들은 그저 종이 위에서 스펙이 좋고 그럴싸한 무기들이 아닌 실전 능력까지 이미 검증된 최고의 무기들이다. 앞으로 한국의 이런 초대형 무기 수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근미래 한국은 세계 최고 방산대국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인다 라며 기사를 갈무리했습니다. 독일 아저씨들이 훌륭하게 써주신 이 멋진 분석 기사에 대해 제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사족을 좀 더하자면 이 분석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무기들이 성능도 최고인데다 가격 경쟁력까지 넘사벽이고 게다가 사후 서비스까지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지만 또 하나 오직 대한민국만 제공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국제번호가 괜히 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 따위는 없습니다. 이번 FA50의 경우도 원래는 폴란드가 미국산 F-16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막 10년 기다리라고 하고 또 폴란드가 전차도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그런 폴란드 보고 짧게는 4년 최대 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과 동시에 올해에만 벌써 180대를 인도해 버리겠다고 하니 무기 성능을 넘어 이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진짜 미친 광속 배달 속도인 것입니다.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정말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솔직히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게 독일이 세계 최고의 전차와 자주포를 생산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독일은 폴란드하고 붙어있는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을 제치고 폴란드는 저 멀리 있는 조선 땅에서 만든 무기들로 자국의 군대를 무장해버릴 것입니다. 이건 마치 저기 어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뜬금없이 우리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김치를 만들어 막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평지 따위는 없는 무슨 나라가 온통 다 산 투성이에다 여름에는 아프리카로 휴가 가고 싶어질 정도로 땅이 불타오르고 또 겨울엔 시베리아가 그리워지는 추위에다 장마 한번 시작했다 하면 무슨 동네마다 쓰나미 나는 것처럼 물 날리는 기본이
기본이고 비 좀 안 온다 싶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배달되어 오는 황사 때문에 거의 화성에 가까운 미친 기후를 가진 이런 나라에서 언제든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무기를 만들다 보니 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의 얼음 나라들로부터 중동의 사막 포함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한들 내 목숨과 전우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들이기 때문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들은 우리 국방부와 기술진들의 뛰어남과 헌신 외에도 이 한반도의 그 기나긴 아픈 역사와 그 지랄맞은 환경의 멋진 합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멘트처럼 앞으로도 우리 무기의 이런 초대박 무기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전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을 넘어 최고의 방산 초강대국으로 어서 빨리 성장하길 가슴 가득히 염원 담아 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